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네, 우리는요, 불행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주기적으로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근본적인 원인 규명도 못하고 해결책 마련에도 실패한 후에서 또다시 인생을 반복하면서 이런 대형 사건의 불씨를 키우곤 하는데요. 1920년대에요. 미국의 여행보험사 관리사인 하버트 하인리인이라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분석해보다가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건의 치명적인 사건이 뒤에는요, 이미 29번의 같은 원인의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또 300건의 관련된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리스크나 사건 사고는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불행한 사건 사고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출연하신 멘토님은 왠지 이런 걸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위기를 많이 겪으신 분인데요. 사업 투자 실패, 또 방송사고로 6개월이나 병원에서 입원도 하셨고요. 3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요, 희망을 놓지 않고 초긍정 행복 전도사가 되신 개그맨 권영찬 멘토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날입니다. 2015년 1월 1일 날 계획 세웠던 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하시는데 안 돼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충분히 된다는 거 믿고 도전하십시오. 네. 야, 근데 제 딱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긍정적이고 밝은 또 바지도 노란색, 네. 행복이 막 느껴집니다. 아까 엄청나게 사연이 가득한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개그맨 출신 교수라 굉장히 신기한데요. 예, 행복을 전도하고 있는 이런 행복 재테크 강사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행복 재테크 강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1억 벌기, 10억 벌기, 좀 크게 하는 사람들은 뻥을 쳐서 100억 만들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곳에 강연 가서 혹시 10억 벌어서 어디에 쓸게요? 하고 물어보면요. 글게요? 모르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도 테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행복만 테크하고 돈을 재테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재테크를 잘하면서도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는 테크해서 행복 재테크. 그게 바로 행복 재테크입니다. 야, 뭔가 굉장히 독특한 좀 있어 보이죠? 딱 드는데요. 네. 우리 멘토님의 프로필이 궁금해졌습니다. 화끈한 프로필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소통남 최승입니다. 이렇게 밝아 보이는 분의 프로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프로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화통 멘토 권영찬 멘토의 프로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권영찬. 1991년 K본부 공채 개그맨으로 등장한 그는 사람들을 웃기는 최고의 개그맨, 센스 있는 방송인, 유능한 사업가로 인생의 성공 그래프를 거침없이 그려나갑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만난 뜻하지 않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검찰 구속과 사업 투자 실패, 방송 촬영줄 사고로 수술,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초긍정의 사나이 권영찬. 불행은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오뚜기 같은 남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도하고픈 행복 재테크 강사 권영찬 멘토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프로필 들으면서 뭐 공감했지만 방송 촬영 중에 사고도 당하셨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던데요. 세트장이 붕괴되는 사고였는데 사실은 많은 스태프들, 많은 촬영진들이 거기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영화 왕의 남자 그 이준기 씨가 밧줄을 탔던 세트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7년 12월 24일 날 그 한마디만 촬영하면 모든 게 끝났었는데 그 세트장에 올라가는데 순간 그 멘트를 하는데 세트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는 사다리를 타고 있었는데 이 왼쪽 발이 아랫발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떨어졌는데 그 주위엔 흙이었는데 그 세트장을 진다고 그 주위만 콘크리트 벽으로 5m, 5m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한 발로 떨어져서 왼쪽 뒤꿈치가 27조각 나고 3번, 4번 척추뼈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온몸에 깁스라고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연예인들은요 계약직이 아닙니다. 일일 노동자예요. 10개 프로의 MC를 하면은 10개 출연료를 받는데 1년에 단 한 프로도 못하면 단돈 10원도 못 받는 직업인데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그냥 수입은 말라가지고 온몸은 굳어가고 그때 한 7kg가 찌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많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암담하고 또 현실도 어렵잖아요. 아마 저랑 그때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웃으면서 아 하루만 보태자. 군대도 갔다 왔는데 6개월을 못 버틸까 해서 근데 6개월 동안 버티니까 물론 지금도 다리를 조금씩 쩔룩쩔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건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느꼈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짧은 멘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나가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오늘의 강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무 작아요. 학교가 지방이에요. 과가 엉망이에요. 저는 원래부터 안 돼요라고 했는데 원래부터 안 돼요라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중에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야,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네. 야,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5년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좀 작죠. 그죠? 그런데 요즘에 스포츠 한류 스타들이 기적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추신수 선수, 유현진 선수, 박지성 선수.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 한 번 던지고 볼 한 번 찼을 뿐인데 대부분이 연봉이 100억으로 훌쩍 넘습니다. 난세는 영웅이 뜬다고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정말 잘한다.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2015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 하면은 어떤 대답을 제가 원할까요? 바로 나. 정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또 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한번 손을 드시고 2015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 하면은 거침없이 바로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그 증거를 이제 지금 찬찬히 보여드릴 텐데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웃는 얼굴입니다. 근데 상담학자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초년, 중년, 노년으로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이로 좀 바꿨어요. 제가 바라보는 초년은 0세부터 25세입니다. 저는요 KBS에 91년도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왜? 당시에 KBS, MBC, SBS 3사를 통틀어서 제가 학벌이 제일 좋았습니다. 한국 외국대학교 영어과,
그리고 얼굴이 개그맨처럼 안 생기고 아나운서처럼 생겼다고 해서 MC를 막 주는 거예요. 5년 동안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MBC에 서경석, 이윤석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출신이거든요. 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따뜻했어요, 안 따뜻했어요? 아주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항상 웃고 다녔어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인생이. 근데 제가 아까 중년은 몇 살이라고요? 25살부터 45살로 제 기준에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37살 때 연봉이 5억 원이 넘었었어요, 출연료가.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시련은 뭐냐면 억울한 일로 구속이 당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실제로 37일 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낙담했어요.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다고 할까?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재판을 2년 동안 해서 결국은 무죄를 받고 진실이 밝혔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 10개 프로그램 하다가 강제로 하차당하고 제가 그때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하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37일이지만서도 구치소에 수감될 때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뭐라고요? 자유의지. 내 발로 가서 강연을 하고 내 발로 가서 촬영도 하고 여러분처럼 여기 와서 방청객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긍정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왜? 백도 없어졌죠. 옛날에 15년 했던 경력이 다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유 안녕하세요 했더니 다시 2년 만에 공중파 4개 프로의 MC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7년 12월 24일 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영화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세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또 6개월 동안 온몸에 기부스라고 누워 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찬 씨, 사실은 하반신 마비가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닌 게 어디냐고. 온몸에 깁스하고 있더라도 6개월만 꾹 참으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온몸에 깁스라고 누워서 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재테크를 잘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재테크로 승부를 내야 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전재산 12억이랑 지인이 18억을 투자해서 30억으로 코스닥에 있는 모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됐을까요? 아니면은 망했을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쫄딱 망해서 회사가 퇴출당했어요. 30억이 그냥 순간 팍. 지금도 저는 30억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웃어요, 안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꿈을 갖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웃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보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씨. 그리고 학생들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했습니다. 뭐 거기처럼 너무 오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15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웃는 얼굴을 유지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은 웃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요, 2012년도부터 이 연두 기자회견하기 앞서서 100대 CEO들을 청와대로 초청합니다. 그건 뭐냐?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대 CEO와 또 장차관 대통령도 다 있다 보니까 좀 자리가 어수선하겠죠. 모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MC를 한 명 선택을 합니다. 자기개발 강사 능력도 있고 진행도 잘하고 또 유머 스피도 잘하는 강사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 2013년도 연속해서 100대 CEO 기업에 선출된 분들에게 청와대에서 강연을 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강사는 누구일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제가 청와대에 가봤더니요. 대통령이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각하라는 말을 안 써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VIP가 입장하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VIP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와서 방송을 하고 시청자분들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냐면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하신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VIP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VIP입니다. 제 직업이 꽤 많습니다. 월 10회에서 15회 기업 강연을 가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3개에서 4개 프로의 MC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영찬닷컴이라는 회사에 스타 강사 15분을 모시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상담 코칭학 석사를 졸업하고 상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5개 회사의 마케팅 총괄이사를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는 연예인, 개그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개그맨들은요, 죽을 때까지 긍정적입니다. 어떤 분은요,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요, 박수 소리를 많이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니까 마치 가수 싸이 씨가 여기 온 것처럼 큰 박수와 함께 막 함성을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재단사 권영찬입니다. 어떡해. 태어나서 이렇게 큰 박수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했을 때보다 지금 박소리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적게로는 3배에서 많게로는 5배까지 커졌거든요. 저는 이거를 가르쳐서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소통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꿈을 갖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족과 소통을 못하는데 세상과 소통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소통하면 누구랑 소통해야 될까요? 친구들, 동료들, 위아래 선배들.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뭘 잘해야 된다고요? 소통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하면요, 꿈이 커집니다. 소통을 잘하면 취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힘들다면은 물론 사회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 회사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그때마다 거울을 보고 내가 뭘 좀 더 잘하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할게요. 나는 오늘부터 소통을 잘한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자존감이 높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으면은 내 가족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고,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 가족이 미워진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 자, 분명히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존감이 높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냥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 뒤쪽에 박지성 선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유명합니다. 왜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다.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평발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됩니다. 아치형 발을 갖고 있어도 축구를 하루에 10시간 하면 피로도가 어마어마한데요, 평발이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박지성 선수는 다른 축구 선수들이 8시간 할 때 본인은 최소 3시간, 4시간을 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제 강연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제2의 박지성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역을 개발하고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집안이 안 좋다고요? 지방대라고요? 박지성 선수 평발이에요? 아치형 발이에요? 평발입니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이러면 60점밖에 안 됩니다. 정반대로 대한민국.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박소리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행운의 여신이 만약에 있다면은 전자처럼 들어올까요? 후자처럼 들어올까요? 전자처럼 들어옵니다. 왜?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대한민국. 이러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행운이 쫙 들어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런 사람은요, 행운의 여신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원빈 씨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정선 탕광촌 주입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영월 탕광촌 주입니다. 근데 씨는 불공평한가 봐요. 똑같은 탕가루를 먹었는데 원빈 씨는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저는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고 그게 뭐냐? 자, 저를 따져요. 쓰임 받는 게 다르다. 뭐라고요? 저마다는요.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전공을 했지만서도 쓰임 받는 게 다릅니다. 저는 원빈 씨처럼 배우는 안 했지만서도 지금 월 15회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얼굴은 크고 배우는 아니지만서도 강연계 쪽에서는 그래도 스타 강사 군에 들어가면서 최고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될지 오늘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게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르겠습니다. 단점을 장점화하자. 다시 한번 단점을 강점화하자. 당신의 내비게이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위치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 위치는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방대다? 아니면 내과가 조금 좀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인데 옛날에 철학과 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강신주라는 철학자님이 떴어요? 안 떴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철학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학과 잘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뜨기 시작하니까 수학자들이 막 부족해요. 수학과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이 전부 안 볼 때는 거기를 한 번 더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딘지 내비게이션을 잘 쓰고 있는지. 근데요, 미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내비게이션을 써갖고요. 그걸로 가다가 왔는데 도로가 없어진데 떨어져 갖고 사고가 크게 나서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일정 부분 졌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한 이 사람의 잘못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내비게이션이 신제품인지 구제품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내비게이션이 정한 위치대로 기본만 간다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제가 모 경제TV에서 4년 동안 MC를 맡습니다. 일과 사람이란 프로예요. 정말 잘 나가는 정치인들, 기업인들, 인기 연예인들, 많은 문화적으로 다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디에 주사를 던질까요?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어디에 주사를 던질까요? 할 수 있다에 주사위를 던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르세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다. 이거 세계적인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누구예요? 개똥 철학자 권영찬이 얘기한 겁니다. 억울한 일로 구치소에 37일 수감되고 또 세트장 무너져서 병원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30억을 날려보니까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왜 방송은 최소 3개에서 4개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명량의 영화 주인공인 이수신 장군이 다 들어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12척 배로 300척을 부실 수 있다는 걸 믿어보십시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요. 제가 가장 10년 전에 썼던 기본 원고입니다. 자, 저를 땅에서 제가 권영찬은 할 수 있다면 권영찬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자, 가장 잘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권영찬은 할 수 있다. 권영찬은 최고가 될 수 있다. 권영찬은 최고로 행복하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여의도에 있는 한 채권 추심 업체 과장님이 명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퇴를 당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걸로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족과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결론적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했더니 가족은 믿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 부장이 나를 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동료였던 박 과장이 나를 밀어낸 것 같아요. 내 후배였던 이 대리가 나를 자르게 한 것 같아요. 이 3명은 같이 지옥 친구로 데려가자. 얘네들 내가 없애버려야지 하고 칼을 준비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칼을 못 준비하고 고시원에 있는 3마디 연필깎이 칼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이야 해갖고 물론 죽은 사람은 없지만도 옛날에 이랬던 동료가 오면서 아 하면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입니까? 무시무시합니다. 혹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잘했다고 했는데 이 방송 끝나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씩 짝을 해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VIP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하나. 로또 1등 대박 맞으면 반만 나눠주세요. 아, 이것도 하시기 싫은 거구나.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제 제 강연은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어디에 주사를 던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니지만서도요. 제가 기적의 주인공을 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을 봤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이 귀한 분들 제가 또 언제 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당신들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큰 절을 3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5초 동안은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프고 힘들었고 좌절하고 무시당한 그런 경험 갖고 다니지 마세요. 병납니다. 암됩니다. 스트레스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여기 다 버리고 가세요. 그럼 제가 집에 갈 때 싹싹싹싹 하고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초는 권영찬이가 오늘 그랬어. 나는 대한민국 기적의 주인공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영화의 나무주연 배우야. 내 인생의 영화의 여우주연 배우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자축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은 2015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마라 저기 빛나는 은하수처럼 순간의 절실함보단 소중한 게 더 많아 작은 별이 돼줄래 내 어둠이 깊을수록 더 높이 날 테니까 작은 별이 돼줄래 네가 날 못 찾아도 난 항상 너를 지킬게 크게 웃어보렴 순간을 영원함으로 만들어줄 별빛을 바라봐 많은 날이 지나가 버린 뒤에도 빛날 수 있을까 작은 별이 돼줄래 내 어둠이 깊을수록 더 높이 날 테니까 네, 아유, 네.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자존감 얘기가 되게 네. 와닿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승희 씨는 어땠어요? 아, 저는 그 강연을 하시는 내내 중간에 그 실현 얘기도 사실 굉장히 슬프고 힘든 얘기인데 그 이야기조차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렸어요. 멘토님께 축하할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같은 분야인데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상담 코치 심리학 견임 교수로 네네. 강단에 서신다면서요? 네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상담하고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방송생활 24년째거든요. 네. 예. 힘든 일만 생기면 전부 저한테 찾아와요. 전부 저한테 울고 가요. 새벽 1시에 꼭 해서 오빠 나 헤어졌어요. 형 헤어졌어요. 저 힘들어요라고 다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세 번의 죽을 고비를 겪다 보니까 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구나. 그리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시작하기 전에도 나누셨는데 이제 많은 방청객분들에게 네.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올 전초전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네. 위기를 대처하고 나서 세 번의 위기를 겪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으셨어요?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예전에 2005년도에 네. 출연료가 연봉 5억 원이었어요. 장동건 씨랑 똑같았던 출연료예요. 오. 대신 차이는 있어요.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장동건 씨는 1년 내내 놀다가 CF 2편을 찍어서 그걸 벌었어요. 근데 저는 365일 내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10개 프로의 MC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장동건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하니까 비슷해졌어요? 안 비슷했었어요?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지금처럼은 없었어요. 좀 거만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학벌도 나름대로 개그맨 중에서 좋고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항상 저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또 고개 숙여서 하고 또 제가 무료 상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힘든 분들은 상담을 받을 돈도 없고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제 아팠던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강연을 잘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왜 2005년 내가 억울하게 구치소 가고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을까? 아,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30억을 날려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술 많이 사 먹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 힘들면 술 많이 사줍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굉장히 아낍니다. 힘들다고 하시고 포기하시면요, 제가 얘기해요. 당신의 소중한 인생이고 당신의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왜 그걸 포기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제가 3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사실은 어느 강사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돼 보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강사가 세트장 무너지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제 다리에는요, 텅스텐이 8개 박혀 있습니다. 또 어느 강사가 30억을 잃어보겠습니까? 그런 게 모으니까 스타 강사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 나도 권영찬은 스타 강사가 되려나 보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박수 받을 일,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박수 받을 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개안 수술을 해주고 계시고 프로젝트 이름이 시각장애 후 백인 개안 수술 프로젝트라고요. 네.
현재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또 앞으로 네.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 사실은 좀 소개해 주시죠. 좀 빨리빨리 백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싶었던 게 네.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사실은 너무 강연이 많아서 방송을 못할 정도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했더니 한 번은 그 시각장애를 만났는데 영구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이 간단한 수술만 거치면은 수술하면은 빛이 보인대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아이는 원래 시험관이나 인공 그런 게 없었으면요. 네. 못 태어날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저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럼 나는 뭘, 그러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뭘 줄까 해서 그때 시각장애인 2명을 해줬고 지금은 15분까지 해드렸고요. 제가 최종 100분을 해드리고 그 100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아암. 제 아이가 지금 둘째도 뭐 아토피로 힘들어하지만서도 힘들어하는 아이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아암 백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처럼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그런 걸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길 지나갈 때 쓰레기 하나 남들이 안 주는 거 줍잖아요. 그거 크나큰 봉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힘들어할 때 제가 학교 폭력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왜 그걸 하고 있냐면요. 제 아이가 커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미리 그래서 공부해서 그거를 예방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기 시작한 거고 또 한부모 가정이라고 요즘에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제가 월 조금씩 후원하고 있고 재능 기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권영찬 씨 어떻게 그런 일을 많이 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아까 죽을 일을 몇 번 겪었다고요? 3번 겪다 보니까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은 내 거는 다 드릴 수 없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덤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는 대로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수익의 10이 제 수익이면은 3은 기본적으로 제가 쓰지도 않고 무조건 어려운 이웃들에서 도네이션 하는데 나름대로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개안수를 할 때 좀 아이 이름으로 해놨어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커서 힘들어할 때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나를 도와주도 못할 때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는 이미 어린 시절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해줬어라고 한번 보여줄 거고 또 봐서 올해나 내년 안에 또 캄보디아나 어려운 지역에 이제 학교를 세워주는 운동을 최일도 바포 목사님이랑 하고 있거든요. 3개 정도를. 그러면은 아내 이름으로 또 첫째 도연이 둘째 우연이 이름으로 그 학교를 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아이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할 때 한번 내가 한 일을 아버지가 한 일을 뒤로 돌아보면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자꾸 자살을 선택하시는데요. 자살할 힘으로 반대로 많은 분들이 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희망 가꾸시고 저도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잘난 여러분들이 왜 울고 계십니까? 웃으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그 자녀들한테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냥 말로 하는 교육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은 그 아이들도 그걸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이겠죠. 네. 예. 네, 뭐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화통클럽과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통클럽의 전소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고객이라고 할까요? 네. 그분들 환자분들이 오시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제 기운이 나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받으면 스트레스는 안 받는지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나까지 좀 약해지거나 나쁜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상담하거나 코칭하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 하루는 정말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놉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영찬 씨는 먹고 살만하니까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강연이 있었거든요. 제주도에 혼자서 강연 갔다가 강연 끝나고 바로 올라오면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근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저희 또 항공사 가족이기 때문에 또 티켓을 좀 할인받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왜? 이 양복을 입고 4살짜리, 1살짜리 갖고 또 1살짜리는 침을 질질 흘려요. 가끔 강연 갈 때 여기 이렇게 흰 거는 그거 뭐냐면 애가 침을 흘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침 흘린 게 아니라 애가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코칭을 만약에 10회기를 한다, 10번을 한다. 그러면 한 번은 저를 위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한 취미를 가지세요.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선생님이나 다른 상담하는 선생님들 제가 교육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 전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그건 희생입니다. 근데 당신이 행복하면은 희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물이고 봉사가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전소영님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있다면은 오늘 모든 걸 중단하세요. 멈추세요. 놓으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풀리면은 다시 일로 공부로 복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김은지입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저도 MC와 또 강사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일이 정말 다른 분야인데 그 두 가지 꿈을 또 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죠.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MC, 최고의 강사가 되고 싶다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저 사실은 아까 녹화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었는데 KTX 열차 취소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빨리 좀 합시다. 열차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고 거기 맞춰서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사람이 바뀌었어요. 열차 취소하는 거 아까 보셨죠? 네. 조금 늦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바쁘다고 계속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 최고의 MC, 최고의 강사가 되고 싶다면은 지금 MC가 안 됐지만서도 이 동기들 중에서 최고의 MC처럼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강사가 된다는 건 다른 분들의 멘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길을 지나가다 휴지 하나 죽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모 신학대학원에서 유명한 거예요. 정말 목사가 되려고 뭐한 신학대학원생들인데 시험 시간이 10시예요. 근데 중간에 한 교수님이 시험을 하려고 어려운 분을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도왔을까요? 지나갔을까요? 한 명도 안 도와주고 다 지나갔어요. 그 친구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here and now라고 얘기해요. here가 뭡니까? 여기, now,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면요. 지금부터 여기부터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은 언제부터 웃을 거야? 언제부터 행복할 거야?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은 불행하신 거잖아요.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시면요. 아마 5년 안에 더 짧은 안에 최고의 MC 최고의 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저희 회사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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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7살 강전혜라고 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네. 최고의 재난 배우 연예인에서 최고의 스타 강사로 이렇게 되신 걸 보고 너무나도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그 아픔을 당하셨을 때 37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제가 올해 37살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강사님을 제 멘토로 삼기로 했는데 네. 37살의 권영찬님으로 돌아가서 37살의 강전혜한테 이렇게 살아라. 웃음과 소통 이런 좋은 말들이 있었지만 네. 37살의 권영찬으로 돌아가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그때 10개 프로의 MC를 하고 있었거든요. 봄, 가을 개편 때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없어지는 건 아니야. 10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줄고 2개 줄고 좀 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하면은 10개를 안 하면은 마치 누구한테 뒤진다는 것처럼 막 채찍질을 하면서 뛰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10개 프로의 강제 하차당했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10개 하고 있던 MC 또 일을 10명의 연예인이 나눠서 하는 걸 봤어요. 아, 내가 1인 10역을 하고 있었구나. 반대로 야, 너 미친 거야. 1인 3역이나 4역 정도는 괜찮은데 왜 1인 10역? 사실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일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랑 내가 오버슈팅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친구들 벌써 하늘나라 떠난 친구들 많아요. 어느 날 성공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친구한테 남는 거는 힘들어하는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강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금 인생을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랑 가끔 여행 많이 떠나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아빠의 모든 엄마의 모든 걸 갖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거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이 돼도 내일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나는
here and now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하면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이렇게 예쁜 아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 강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면은 저는 그게 저보다 훨씬 10배, 100배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여러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고 네.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네요. 어땠어요, 승희 씨는 오늘? 저는 강의? 일단은 그 멘토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알았어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정말 다 내려놓고 편안히 다가가기 때문에 그럼요. 많은 분들도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3번의 큰 고비를 겪으셨잖아요. 네. 이게 뭐 4번이 될 수도 있고 5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 멘토님은 잘 이겨내시고 또 그걸 이야기로 잘 풀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3번의 고난으로 지금 스타 강사를 꽤 계속 했거든요. 네. 4번, 5배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야 이거 100년을 스타 강사 하라는 얘기구나. 무슨 얘기냐? 긍정은 나를 살리는 거. 아까 했잖아요. 불행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다. 네.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청춘분들 있을 텐데 네. 그 젊은이들에게 짧고 강렬한 뭐 메시지 하나 제가 해주시죠. 딱 2가지 메시지만 드릴게요. 네.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대박 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 방송이 끝나고 이틀 후에 억울한 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구속당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37일 동안 직접 거기서 생활 체험해 보시고요.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2년 동안 재판하면서 무죄를 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강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왜냐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것은 사람 살 때가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번째. 여기가 방송국이 몇 층이에요? 2층이요. 2층이죠. 스튜디오가. 가실 때 죄송한데 뛰어내려서 내리세요. 그럼 어디엔가 한 군데 다칠 겁니다. 악담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 2가지 건강과 함께 희망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꿈이 됩니다. 근데 꿈은 갔는데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 꿈은 개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권영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시면은 그 꿈은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바로 내 거가 된다라는 거 청년분들, 청춘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남을 바꾸기보다는 저 역시 빨리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권영찬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